아버지, 큰일 났어요. 국세청에서 통보서가 왔습니다. 증여세 수백만 원 내라는 고지서예요. 아니, 내가 그냥 생활비 좀 보탰을 뿐인데 이게 왜 세금이 붙는단 말이냐? 아버지, 가족끼리 돈 주고받을 때도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대요. 허허, 세상 참 무섭구나. 여러분, 깜짝 놀라셨죠? 이렇게 평범하게 가족 간 생활비를 이체했을 뿐인데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억울하게 세금 내는 일 절대 없을 겁니다. 생활비 보냈다가 세금 폭탄 맞았다? 아버지, 이번 달 생활비 200만 원 보냈습니다. 그래, 고맙다. 덕분에 한 달은 숨통이 트이는구나. 그런데 한 달 뒤, 집에 국세청에서 날아온 봉투. 증여세 납부 고지서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받은 게 생활비인데 이게 왜 증여세냐? 아버지, 제가 계좌 이체할 때 메모를 안 남겼습니다. 그냥 이체라고만 했더니 국세청이 증여로 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생활비는 괜찮다고만 알고 계시지만 중요한 건 증빙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 보냈다만 보면 증여인지 생활비인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체할 때 반드시 메모를 남기셔야 합니다. 9월 생활비, 부모님 병원비, 자녀 학원비. 이렇게 딱 한 줄만 써두면 나중에 세무조사가 와도 이건 생활비라고 인정받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패입니다. 생활비를 너무 많이 쓰는데 문제가 없을까? 우리 집은 한 달에 300만 원은 쓰는데 옆집은 200만 원만 쓴다더라. 혹시 우리가 너무 많이 받아서 세금 내는 거 아닐까? 맞아. 남들보다 많이 쓰면 국세청에서 의심하는 거 아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액 크기 자체는 상관없습니다. 50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실제로 생활비, 교육비, 병원비에 쓰였다면 비과세예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 생활비를 받았는데 그 돈으로 예적금을 들거나 아파트 계약금을 내거나 주식 코인을 샀다? 그때는 문제입니다. 그 순간부터는 생활비가 아니라 재산을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돈을 어디에 썼는지가 핵심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자 학비를 내주는 건 괜찮을까요? 내가 손자 대학 등록금 좀 내줬는데 그것도 문제가 될까? 할아버지, 그냥 도와주신 건데 왜 문제가 되나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양 의무입니다. 법적으로 손자의 부양 의무자는 부모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돈을 주면 증여로 볼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부모에게 생활비나 학비를 보내고 부모가 손자 등록금을 대신 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에 몰아서 많은 생활비를 주면 또 괜찮을까요? 아버지, 매달 보내드리는 게 번거로워서요. 앞으로 1년치 생활비 2천만 원을 한꺼번에 드릴까요? 그래, 그게 편하지 않겠냐? 절대 안 됩니다. 생활비는 필요할 때마다 매달 나눠서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년치 생활비를 2천만 원 한 번에 주면 국세청은 이게 정말 생활비인지 아니면 재산을 미리 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정기적으로 그때그때 이체하는 게 안전합니다. 신혼집 전세자금을 도와주면 괜찮을까? 아버지, 신혼집 전세자금이 모자라요. 1억만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래, 도와주마. 대신 차용증 하나 쓰자. 맞습니다. 큰 돈을 줄 땐 반드시 차용증을 써야 합니다. 그래야 증여가 아니라 빌려준 돈임을 증명할 수 있어요. 차용증에는 다음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원금 금액, 상환기한, 상환 방법, 일시 상환, 분할 상환, 빌려주는 사람, 빌리는 사람, 인적 사항, 계좌번호. 이 네 가지만 써도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이자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근데 차용증을 쓰면 이자도 줘야 하나요?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그런데 원금이 2억 1,700만 원 이하라면 이자를 굳이 주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 소득이 연 1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무이자로 빌려줘도 국세청이 증여로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자를 받으면 빌려준 부모가 소득세 27.5%를 내야 해서 더 손해예요. 그래서 보통은 무이자로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그럼 현금으로 주면 안전하지 않을까? 차라리 현금으로 뽑아서 주면 괜찮지 않나? 아버님, 현금은 더 위험합니다. 하루에 1,000만 원 넘게 인출하거나 입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됩니다. 995만 원씩 나눠 뽑으면 되지 않나? 생각하시겠지만 며칠 연속 반복하면 의심 거래로 걸립니다. 따라서 안전하게 하려면 반드시 계좌 이체를 하시고 이체 메모를 남기셔야 합니다. 그럼 부모님 카드를 자녀가 쓰는 건 괜찮을까? 아버지, 부모님 카드 제가 대신 써도 괜찮나요? 자녀가 부모 카드를 쓰는 건 위험합니다. 특히 백화점에서 500만 원, 800만 원 이렇게 긁으면 국세청이 생활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 카드로 부모 생활비를 쓰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정산할 때 반드시 생활비 정산이라고 메모를 남기세요. 그래야 증여 오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무조사에서 구제된 경우를 볼까요? 나도 얼마 전에 세무조사 받았어. 손주 학비를 도와줬다가 조사까지 받았거든. 근데 다행히 문자랑 계좌 메모를 남겨놔서 생활비로 인정받았지. 그거 없었으면 수백만 원 세금 나갈 뻔했어. 맞습니다. 국세청은 과거 10년치 거래까지 소급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별일 없어 보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록을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라도 꼭 메모를 남기고 문자 카톡 기록을 보관하세요. 사례 10. 핵심 요약. 세무사, 이제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체 메모를 반드시 남기세요. 문자 카톡으로 간단히 기록을 주고받으세요. 금액이 아니라 용도가 중요합니다. 부양 의무 관계를 확인하세요. 큰돈은 차용증을 반드시 쓰세요. 현금은 위험, 계좌 이체가 안전합니다. 이 6가지만 기억하시면 억울하게 세금 내실 일은 없습니다. 아이고, 이제 알겠다. 생활비 줄 땐 메모 남기고, 큰돈 줄 땐 차용증 쓰고, 현금은 1,000만 원 넘기지 않게 계좌로만 보내면 되는구나. 네, 아버지. 이제 우리 집은 세금 걱정 없습니다. 알고 준비하면 절대 억울하게 세금 낼 일 없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생활비 보내실 때 메모 한 줄 꼭 남기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세금 폭탄에서 지켜줍니다. 여러분, 가족끼리 돈 주고받는 건 당연한 정이지만 세법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메모 남기기, 문자 기록하기, 큰돈은 차용증 쓰기, 현금보다는 계좌 이체하기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세금 폭탄 맞을 일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서 나도 세금 때문에 고생했다는 분들 계시면 오늘 들은 내용 꼭 알려주세요. 아는 만큼 지킬 수 있고 지키는 만큼 지갑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몰라서 손해보는 일 없도록 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건강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